잠든 사이 일어나는 괴상한 일들. 분명 혼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면 불청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 다음날 보면은 침대에 막 옆에 막 과자 봉지나 막 이렇게 막 빵 봉지 같은 거 쏟게 쌓여 있고 막 핸드폰 보게 되면 언제 찍을지 모르는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응? 다음날 일어나 보면 제 팔목에 화상들이 사람이 완전 미쳐나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왜 이런 섬뜩한 경고를 보내는 걸까요? 뭐죠? 지난 8월 배우 하정우 씨는 평소와 다른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았었죠. 네. 재판 앞두고 신경한 말씀.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아직 이제 오늘 첫 공판이니까 오늘 한번 임해보고, 네, 나중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천만 배우.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인데요. 혐의를 인정한 하정우 씨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1,000만 원이었거든요. 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뿌연 색깔 때문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리되는 수면 마취제인데요. 해마다 불법 투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난해 가수 휘성 씨는 한 남성에게 수면 마취용 약물을 넘겨받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가수 휘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뒤엔 호텔 화장실에서 비슷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두 번 모두 현장에선 약병과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의료용 마약에 덫에 걸려 10년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찬영 씨. 이게 주사가 차가워요. 우유주사라고 그러잖아요. 딱 맞는 순간 핏줄을 타고 차가운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심장이 탕탕 이렇게 쳐지는 느낌? 그래서 나 기분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러면 일부러 막 시술할 데가 없는데도 일부러 그래서 주사 맞으러 갈까? 주사 맞을까? 하정우 씨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프로포폴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 피부과 시술에 위수면 내시경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제 위는 건강하죠. 솔직히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1년에 7번씩 받고. 아이고, 위내시경을 1년에 7번이요? 보통 1년에 한 번 받지 그렇죠, 않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의료용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건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날을 새는 불면의 밤이 괴로워 찾게 된 수면제. 그런데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해요. 먹다 보면은 2알, 4알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진짜 막 40알까지. 인생 자체가 그냥 몽환이었어요,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더 깊은 그 환각을 느끼려고 정신이 못 차려진 상태에도 계속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드는 거예요. 수면 장애에 처방하는 약인데 왜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된 걸까? 졸피뎀은 최대 28일 이내, 한 달 이내 단기 처방을 목적으로 개발이 된 약이고요. 약의 개수가 많게는 막 10알, 20알까지도 약을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약에 그렇게 의존하게 되면 뇌가 거기 적응을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중독이라고 일컫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끊기는 어렵습니다. 18년째 수면제 졸피뎀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혜원 씨. 매 순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데요. 약을 먹고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죠. 그 상태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래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가겠다고 해서 나와서 그날 또 술을 먹고 그날 또 약을 먹었어요. 그런 거, 도로에 뛰어든 거 아이고.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 충동이 정말 많이 들고 심지어는 어제 그제도 그런 충동들이 좀 많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이 들 수 없었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내가 모르는 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죠? 무섭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진을 찍어서 아, 저 뭐예요? 그거를 전송을 했대요. 그래서 일하다가 와서 저 되게 병원에 가고 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와, 남자친구 얼마나 놀랐을까요? 늘 잠이 들면서도 불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 약이 사람을 미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고 세상에.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선택한 길인데 어느 순간 벼랑 끝에 내몰린 혜원 씨.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졸피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살 생각이 나거나 자살 행동, 즉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몸의 긴장도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행동 자체가 많이 둔해지기 쉬운데 졸피뎀은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적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이상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 졸피뎀에 중독된 이들은 모두 공통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자살 충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죽으면 어떡하나. 아침에 딱 깨보니까 스카프 목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어제 또 죽으라고 했었구나. 자다 또 일어나서 갑자기 막 부엌으로 뚜벅뚜벅 가가지고는 갑자기 과도를 이렇게 든 거예요. 아이고. 화장실 수건거리에 제가 그 때타올을 그렇게 좀 늘어지고 그거를 이렇게 목을 메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잠깐 제가 정신을 잃었었는데 이게 목에 이렇게 통증이 오면서 팩팩거리면서 제가 눈을 떴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목을 맸다는 게 너무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진짜 안 깨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 11년째 졸피뎀을 복용 중인 은하 씨도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닙니다. 물에 다 박아놓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수면제를 그때 메시바를 먹고 욕조에 누워있는 거를 이제 119가 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죠. 아이고. 평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수면제만 먹으면 반복되는 극단의 선택. 쓰러진 딸을 발견할 때마다 어머니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뭐 살아. 잠깐 나왔는데 엄마식이 미안해 잘 살아. 그러는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화장실에서 뭐 불러가지고. 아이고. 뭐 그게 한두 번인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근데 만약에 이 약을 복용 안 했으면 저는 지금까지 제 삶도 무너지지 않았고. 약을 끊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은 그 마지막 발행이었어. 내가 나이도 많다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데. 민수 씨는 의료용 마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루씩 이걸 나눠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아프면 이거를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거든요. 마약 성분이 이제 이거 하고 이게 마약성 진통제인 거죠? 다 이런 게 다 마약이거든요. 이게 용량이 꽤 높이 쓰는 거라서 저는 닿기만 해도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민수 씨는 CRPS를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약을 저렇게 많이 먹을까. 건장했던 30살 청년에게 불행은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30이면 한창 나이 아닙니까? 음료회사에서 일하다가 탱크에 보러 갔다가 이제 그 위에서 미끄러졌거든요. 꼬리뼈가 깨지고 이제 척추뼈에 좀 금이 갔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야 되지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뼈가 부러졌거나 그럴 때 막 그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수시로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하기도 어렵고.
이를 악물어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살아온 지 13년. 집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낸 지도 오래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기 때문인데요. 아유. 마약성 진통제에 기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인터뷰 도중 또 약을 찾는 민수 씨. 벌써 3번째입니다. 방금 드시지 않으셨어요? 먹었는데 이제 가라앉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약에 손에 가요. 이게 수시로 자꾸 먹게 되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완치약이 없다 보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꼭 필요한 약일 수밖에 없어요. 암 환자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진통제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듯이 똑같은 거예요. 약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요. 어머니는 그 독한 약을 수십 알씩 먹는 아들이 걱정이지만 달리 방법도 없습니다. 일반 진통제는 안 듣지. 전혀 효과가 없죠. 어디 막 상처나고 막 몸이 아프면 사람이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아픔이 밀려오니까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매번 해봐야 똑같은 소리지만 많이 고통스러워요. 아이고, 지켜보는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참 힘들겠네요. 통증으로부터 단 하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삶.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러 간다는 송병규 씨를 만났습니다. 이분도 CRPS 환자신 거죠?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수십 개 붙이고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이 12ml짜리를 50개 일반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하실 때 이거 하나를 붙여드려요. 이거 하나 붙여드리면 그분들은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고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계속 아파요. 4년 전 직장에서 오른쪽 팔이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망치로 때렸을 때 그 멍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뭐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집에서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방문을 걸고 입에 수건을 물고 고통을 참아내요. 통증 때문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싫고 명절 때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대부분 병원에 들어와서 고통을 좀 참을 수 있게 처방을 많이 받는 거예요. 팔에서 시작된 통증은 온 몸으로 퍼졌고 마약성 패치로도 가라앉지 않아 수많은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곡된 시선에 상처가 더해집니다. 전부 다 마약입니다, 이게. 마약을 끊지 못하니까 계속 마약을 먹기 위해서 신청을 더 늘린다. 저 사람 저거 마약쟁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CRPS 환자가 죽지 않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의료용 약이죠. 극심한 통증에 억울한 오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 의료용 마약 사용에 대해 전문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CRPS 환자 중에 다리 절단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통증 때문에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되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또 약물이 되겠죠. 당연하죠. 문제는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뭔가 이렇게 감추고 속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 무슨 병으로 치료 받았는데 무슨 약을 먹었었다 하는데 뭐 자료는 없고 그냥 본인 말만 하는 거죠. 진찰하려고 그러면 손 못 대게 하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사실은 좀 의심이 많이 되죠. 지난 5월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고 투약한 10대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10대가요. 현장에서 펜타닐 패치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나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두고 있어 이거를 지금? 하나, 둘. 펜타닐이 모르핀보다 100배 강해요. 예?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했다는 이들.
불법 처방받은 패치를 10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마약이랑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분을 못해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건 그냥 약이다. 내가 병원 가면 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약이다. 의사가 처방해준다. 네. 근데 이거는 마약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오용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지금 몇 명이 입건된 건가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한 60여 명 되죠. 식약처에서는 이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 구입, 판매부터 환자 처방, 조제까지 모든 내역이 저희 마약류 통합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고 모니터링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마약류 모니터링 체계인데요. 마약류가 그 전에 이제 종이로 관리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전자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이 돼서 이제 의료용 마약류에 보다 철저한 오남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든 시스템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동안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오남용 환자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의사분들께도 환자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자분께서 이미 좀 오남용이나 중독이 되면 사실 마약류를 좀 본인의 판단하에 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의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처방이나 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가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를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처방에 대한 거, 조제에 대한 거를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께도 좀 보호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년 동안 복용하던 졸피뎀을 작년부터 끊었다는 정윤주 씨. 4년 동안은 하루 7알씩 먹었다고 해요. 아이고 7알씩이요? 굉장히 많죠. 약을 끊는 순간 생각지 못한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말할 수 없는 어떤 식은땀, 그냥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해서 안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그리고 신경과도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동안은 거의 그냥 폐인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이고.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고 시도 때도 없이 환시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럼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고 뭘 먹고 이래도 계속 눈앞에서는 제가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영상. 너무 무서워서 베란다 잠가놓고 한여름인데도 아예 근처엔 가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죽으면 어떡하나. 탈출구가 필요했던 윤주 씨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졸피뎀을 끊으며 겪는 고통과 이겨내는 과정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공감해줬습니다. 같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겠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용기가 날 것 같기도 해요. 단약에 성공한 지 1년. 현재 윤주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단약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많이 부러워하시거든요. 약 끊고 저 사람 저렇게 원하는 거 하면서 사네. 삶을 변화시켜서 약을 끊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혜원 씨도 늘 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발버둥 쳤지만 중독이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나 이제 이 약을 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서 보고 있다 마침 저거다. 저희 제보 보고 연락을 주신 거네요. 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셨대요. 졸피뎀만 먹고 자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혜원 씨.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수면제 하나를 먹고 잠자리에 든 혜원 씨. 그런데 2시간 뒤 일어납니다. 수면제로 잠이 잘 안 온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지금 맥주를 꺼내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뭐 잠 안 오면 한잔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맥주를 마시며 드라마도 보고 안주 먹잖아, 안주. 배가 고파서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반려견을 찾기도 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많은 일을 했네요. 지금 뭐 책도 읽는 것 같은데. 책을 봐요, 책을.
50분 정도 깨어 있다가 새벽 1시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혜원 씨에게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제요? 어제 네, 잤어요. 잤어요. 잤는데 이게 12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아요. 미쳤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니까 그랬어. 아 진짜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보다. 대체 그동안 졸피뎀을 얼마나 복용했던 걸까요? 식약처의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야 지금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의료용 마약 처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먹었네요. 이거 1년치만 보이는 건데 제가 10년을 넘게 이 약을 먹은 거잖아요. 어우. 거의 뭐 20년 가까이 먹은 건데 사실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알고도 놓을 수 없었던 졸피뎀의 유혹.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음을 강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야 돼요. 네. 크게 끊어야 됩니다. 오늘이 좀 계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예 단번에 끊는다고는 못하겠는데 근데 뭐 어떤 거든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해볼게요. 해야죠. 해야죠. 꼭 응원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약이지만 중독되는 순간 도구로 변하는 의료용 마약. 인생을 망치는 불행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